잠시라도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들이 남아있는지 그저 알아차려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내면을 정돈하는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로 나가기 전 내면의 항구를 정돈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특히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불평을 너무 쉽게 쏟아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이 말이 과연 필요한가? 이 말이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비난은 마음의 짐만 될 뿐입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자신의 언행을 살피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친구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고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살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고 더 부자고 더 행복해 보이고 이러한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한 것이며 각자의 꽃은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었는지 성취라도 이루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데 집중하세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분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잘했던 점은 칭찬해주고 아쉬웠던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매일 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통찰. 남의 험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는 가르침은 비단 개인의 내면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 중 하나인 인간관계에서도 이 가르침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대부분의 갈등과 불안은 타인의 허물이나 단점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비난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라며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 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들이미는 날 선 잣대는 결국 관계를 부수는 도끼가 되고 맙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반응뿐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에 화가 나거나 실망할 때 즉시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나의 어떤 약점이나 기대가 이 감정을 일으켰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무의식적인 반응의 굴레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성찰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이때 무조건 친구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 혹시 나에게도 무책임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나는 친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감정이나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타인에게서 보는 허물이 사실은 나 자신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결점을 타인에게 투영하여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그들의 아픔이나 상처, 두려움 등을 헤아리려 노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용서 그리고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관계의 평화는 내가 남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가르침입니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정화의 과정.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일종의 자기 정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독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며 고통과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의 허물에 집착하는 것 역시 이러한 독의 한 가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 하고 분노는 밀어내려 하며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독들이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여 세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매일 집안을 청소하듯이 마음속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것들도 있고 치우기 힘든 얼룩들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성껏 청소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맑고 깨끗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맑음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청정한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음의 창을 닦으면 닦을수록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진실의 빛이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번뇌와 마주하게 됩니다.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미움, 질투, 불안, 슬픔, 욕망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번뇌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 번뇌들을 피하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그림자를 가두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뇌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번뇌를 직시하고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잔물결과 같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느낄 뿐 거기에 휘둘리거나 동일시하지 않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정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작은 걸음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의 가벼움과 평온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우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 평화를 얻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이 펼쳐내는 거대한 스크린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본다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본다면 세상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허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단점만을 보게 되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좋은 점을 보려 노력하고 그들의 불완전함까지도 연민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보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가꾸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타인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이 충만해 보입니다. 마지막 당부와 격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는 가르침은 단 한 번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수행이자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다시 타인의 허물에 집중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달으며 비로소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다그치지 마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거대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더욱 행복하며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스스로를 인내심 있게 이끌어주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여정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고요함과 행복을 찾기 위함입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밝힐 때 그 빛이 비로소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